현재 미국 상원이 예정된 청문회에서 마이크 셀렉 CFTC 위원장 지명자를 상대로서 암호화폐 규제에 관해서 집중 질의를 한다는 건데요. 언뜻 들어봤을 때 또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옥죄는구나 싶을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규제 강화냐 아니면 새로운 규제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는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라는 거, 오늘은 그 숨은 층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런 뉴스를 들으면 미국이 암호화폐를 또 옥죄려는 건가 이런 반응부터 나옵니다. 특히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규제에서 SEC에 비해서 덜 알려진 기관이기 때문에 이번 지명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셀릭이라는 인물이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가 바로 암호화폐 규제의 판도를 바꿀 만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이 겉으로 드러난 사건 뒤에는 사실 중요한 규제 방향성이 숨어 있었다라는 거. 이번 소식을 접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셀릭이 친암호화폐 인사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미국 규제 당국이 여전히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반대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봤을 때 이번 청문회가 시장에 상당한 이정표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데요. 참고로 이번 청문회 같은 경우는 상업농업위원회에서 실제로 열렸습니다. 이 셀릭 후보자는 암호화폐 규제 방향과 미국 SEC랑 협력, 그리고 선거 결과를 포함해서 예측 시장 규제 같은 민감한 이슈들에 답변을 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미 눈길을 끄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 이 실제 청문회가 열리기 직전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들이 큰 변동성을 보였고, 이런 흐름들 속에서 정부 발표였다 보니까 이 기대감과 우려감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먼저 셀릭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SEC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에서 수석 법률 고문을 맡고 있고,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상당히 알려진 인물인데요. 이전에는 CFTC에서 일하면서 금융사기 위원회장 보좌관을 지내기도 했고요. 유명 로펌 윌키퍼 앤 갤러거의 파트너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모두 아우르는 경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2025년 10월 달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CFTC 위원장 후보로 고려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고, 그만큼 현재 셀릭이 규제 이슈에 발달하는 방증이 였죠.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셀릭이 암호화폐, 특히 XRP 리플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상당히 명확한 입장을 드러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 2013년 당시 XRP에 대해서 이 리플 자체가 단순한 코드일 뿐이고 금이나 위스키처럼 교환 가능한 상품이다라고 언급을 남긴 바가 있었고, 즉 XRP를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번은 SEC가 리플한테 요구한 약 20억 달러 정도의 벌금 논리를 두고 그걸 정당화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리플 XRP 커뮤니티에서는 그를 친 리플 인사로 여기는 분위기까지도 생겨났어요. 물론 XRP만 편든 건 아니었습니다. 자산 그 자체랑 그 자산을 활용하는 이 계약 구조를 구분하는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XRP 토큰 그 자체는 상품이라고 보고 기업들이 XRP를 이용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그 구조에 투자 계약 요소가 들어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증권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셀릭은요, 이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방향성을 꾸준히 보여줘 왔다라는 거. 이런 흐름들을 이해하려면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전반적인 맥락 자체도 중요합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규제는 미국 SEC, CFTC 간의 상품 관할권 싸움 같은 면이 있었는데요. 전통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은 상품으로 취급돼서 CFTC 관할이었고, 많은 알트코인들은 투자 계약 논리가 적용돼서 SEC 관할로 보기도 했었죠. 근데 아무래도 이런 입장 자체가 모호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 미국 의회는요, 암호화폐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하원에서는요,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정의하면서 CFTC의 권한을 명확히 주는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켰고, 상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현실이 된다? 주요 암호화폐는 기존처럼 SEC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CFTC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셀릭은 바로 그 CFTC 쪽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번 셀릭의 등장 자체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보느냐 상품으로 보느냐 이런 논쟁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포인트라는 얘기겠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보면, 이 트럼프 정부 초기에는 CFTC 후보로서 한 차례 인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직 CFTC 위원 브라이언 킨덴스가 지명됐다가 물러났었는데 일부 업계 인사들이 충분히 친암호화폐 인사로 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사람이 바로 셀릭이었죠. 언론에서도 드디어 암호화폐의 밝은 전문가가 나온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고, 실제로 카르다노 창업자 찰스 호스킨슨 같은 인사도 SNS에다가 셀릭은 CFTC를 잘 이끌 인물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기대감까지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들 덕분에 암호화폐 업계 전체가 셀릭의 이름을 더 주목하게 된 거고,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 보면은 이번 CFTC 청문회가 단순한 지명 절차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 이제 우리는 셀릭이 CFTC 위원장으로 확정된다면은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구조적으로 살펴볼 차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를 정리드려보자면요, 마이클 셀릭은 암호화폐 규제 분야에서 비교적 친암호화폐적인 입장을 보인 인물이고, 특히 XRP에 대해서는 상품으로 봐야 된다는 방향성을 견지해왔고요.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 속에서도 육성
육성해야 된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셀릭이 CFTC 위원장으로 확정이 된다면은 XRP를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시스템 전반에 보죠. 그리고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마이클 셀릭은 암호화폐 규제 분야에서 비교적 친암호화폐적인 입장을 보인 인물입니다. 특히 XRP에 대해서는 상품으로 봐야 된다는 방향성을 견지해왔고요.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 속에서도 육성해야 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셀릭이 CFTC 위원장으로 확정이 된다? 그렇다면 XRP를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먼저 시스템 전반에 보죠.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어디에 둘지 논의 중입니다. 하원에서는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해서 CFTC의 관리 권한을 주자라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미국 상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심사하고 있다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요, 주요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니다 상품이다 이렇게 공식화하려는 거고, 만약에 이 법안이 현실이 된다? 전통적으로 금이나 기름 같은 상품 시장을 관리해왔던 CFTC가 암호화폐 현물 시장까지 맡게 된다는 거. 그러면 지금까지 어중간했었던 XRP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질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 중요한 차이를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XRP가 미국 SEC 소관인지 CFTC 소관인지 헷갈려 하시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거는 XRP나 비트코인이 상품으로 분류가 됐을 때 SEC가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증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 CFTC 관할이 된다는 거고, 반대로 XRP가 증권으로 남으면은 미국 SEC가 규제하게 되고요. 여기서 A랑 B를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 이 상품과 증권은 법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금이나 원유 같은 상품은 현물 거래도 CFTC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XRP가 상품이면은 CFTC는 암호화폐 거래소랑 파생상품 시장의 공정성을 강력하게 관리하게 될 거고, 또 셀릭의 취임 자체가 이 CFTC랑 SEC 협력 구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 지금은 SEC랑 CFTC가 암호화폐를 놓고 엇박자를 내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셀릭은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일원으로서 이 두 기관 간의 규제 방식을 조정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셀릭이 CFTC 수장으로서 이 양 기관의 틈을 메우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SEC랑 협업해서 법안 입법을 지원하거나 합동 권고안까지도 만드는 방식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의 가장 핵심은 셀릭이 위원장이 되면 CFTC가 암호화폐 현물 시장까지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XRP 같은 자산의 구조적인 호재로 작용이 가능한 거고, 비유를 드리자면 비트코인이나 XRP를 이제 금이나 석유처럼 보는 겁니다. CFTC가 전통적으로 금, 원유 같은 이런 자산의 파생상품 시장을 관리해왔고, 이제 그런 시각으로 XRP에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규제 주체가 바뀌더라도 목표는 똑같습니다. 시장의 건전성 확보랑 투자자 보호죠. 이런 것들이 제도권 안에서 시장을 키우려는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상으로 셀릭이 CFTC 위원장으로 확정될 경우 생길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 그리고 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한편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당장 시장 가격보다 거시적인 흐름에 주목하셔야겠죠. 이 준비는 이미 했지만 적용까지는 시간과 변수도 많으니까요. 이제 지금까지의 흐름을 바탕으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셀릭의 지명 이후에 논의된 방향성이 실제로 진행이 된다면 XRP가 그동안 변동성 높은 투자 자산으로만 인식되다가 점차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재평가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당장의 가격 급등이 아니라 차분한 제도적인 성장 모멘텀이 커진다는 뜻인 거고, 예를 들면 XRP가 실제 결제망에서 쓰이는 그림이 분명해지면요, 가격보다는 수요의 안정성에 더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XRP 거래소 잔고가 감소 추세라는 분석이 있고요. 거래소에 XRP가 계속 쌓이지 않고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는 적어도 지금 무리한 매도 압력은 크지 않다는 뜻이겠죠.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서 저는 XRP를 저점 매수한 세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격 차트 관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에 몇 주 동안 XRP는 핵심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이런 지지선이 유지가 된다면 여기서 규제 리스크가 전부 다 해소된 걸까, 이런 신호로 볼 수가 있겠죠. 또 반대로 강력한 저항선이 뚫린다면 또 새로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이런 신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랑 차트 살펴보면서 저는 매도 타이밍을 구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객관적인 지표를 먼저 보고, 또 그 뒤에 이런 변수가 맞물리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가정을 세워서 판단을 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럴 때일수록 한쪽 방향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는 지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장 눈앞의 호재나 악재에 흔들리시기보다는 이 시장의 거시적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초점을 맞출 줄 아셔야 되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XRP가 주요 기술적 지표에서 신호를 보인다면 이런 것들 전략에 반영하시되 동시에 예상 밖의 반전에도 대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시장의 흐름은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있다는 거. 어떤 정보가 나오든지 당황하지 않고 큰 그림을 유지하면서 대응하신다면 분명 앞으로도 어떤 기회가 다가올지 판단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 상승장에서 남들이 다 잘할 때가 아니라 내가 가장 싫어하는 하락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진짜 실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 생각해보면요, 리플이 하락하면 어떻고 갑자기 반등 나면 어떻고
또 어느 날은 조용히 횡보하면 어떨까요? 이 투자 시장은 원래 오르고 내리는 게 일상이고 이런 흔들림 속에서 마음이 요동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한편에서는 늘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 바닥 구간이 너무 무서워서 버티지 못하고 손절하는 사람, 그리고 같은 순간을 기회로 보고 담담하게 추가 매수 타점을 잡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돈이 많은지 적은지가 아니라 하락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그 순간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갈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 중요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에 대한 타점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 대한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과 중요한 연설, 그리고 이슈 내용 브리핑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 요즘 같은 시장은 호재가 호재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름만 호재인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악재가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에, 그리고 밤 사이에 너무 많은 변화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보방에서 중요 타점 참고하면서 편리한 대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요. 이렇게 안내드리는 중요한 리플과 시장 브리핑만 참고하셔도 이 시장의 흐름과 현재 시장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참고하시는데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사실 투자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은 마치 낮과 밤처럼 이 순환을 하죠.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다시 낮이 오는 것처럼 이 상승이 끝나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지나면은 반등과 상승이 옵니다. 이런 구조들이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밤을 더 좋아한다고 해서 세상이 24시간 내내 밤만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상승장만 원한다고 해서 시장이 상승만 해주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구간에서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구간에서 얼마나 잘 버티고 얼마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줄 아는가. 이 상승장에서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원칙을 지키고 냉정하게 타점을 잡고 미래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이 하락 자체가 위기가 아니라 내 실력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이런 무대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하겠습니다.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 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